상쾌한 아침입니다. 오늘은 아이폰 14 프로 그리고 프로 맥스 사용자의 하루를 보여드리려 하는데요. 저도 감성 브이로그처럼 이런 거 해보고 싶었어요. 상쾌하게 창문을 열어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애플 제품, 그러니까 아이폰, 애플워치, 에어팟을 모두 이 벨킨 3-in-1에서 충전을 합니다. 그래서 늘 아침에는 항상 배터리 100%로 시작을 하고요. 아이폰 14 프로 딥퍼플입니다. 그냥 아이폰 14랑 아이폰 14 프로는 6.1인치고 아이폰 14 프로 맥스랑 아이폰 14 플러스는 6.7인치예요. 저도 컬러를 뭐 살지 고민을 했는데 그냥 무조건 딥퍼플밖에 없었어요, 선택지에. 왜냐면 딥퍼플이 워낙 핫하기도 했고 새로운 컬러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예쁘다 해서 그런지 제 눈에도 제일 예뻐 보여서 딥퍼플 샀는데 사실 벌써 조금 질렸습니다. 오묘한 그레이빛의 퍼플이어가지고 아무튼 제 메인 핸드폰은 아이폰 14 프로 맥스인데 역시 딥퍼플 컬러고요. 제가 실제로 메인으로 쓰는 핸드폰이다 보니까 소중히 다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품 실리콘 케이스를 똑같이 퍼플색으로 깔맞춤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 속상한 게 자세히 보시면 여기 맥세이프 충전한 그대로 벌써 이렇게 자국이 생겼어요. 이래서 실리콘 케이스가 좀 먼지도 잘 붙고 관리가 잘 안 되긴 하는데 아무튼 이 보라색 두 개 조합하니까 또 예쁘죠. 그리고 맥세이프 카드 지갑은 제가 뭐 워낙 추천을 많이 했는데 이 카드 지갑도 벌써 쓴 지 1년이 됐는데 카드 지갑은 핸드폰 살 때 바꿀 필요가 없잖아요. 아직도 잘 붙으니까. 그래서 이거 계속 쓰고 있는데 사실 이 두 개 색 조합이 좀 에바 세바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뭐 좀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맥세이프 카드 지갑은 진짜 1년 동안 매일같이 사용해서 되게 더럽고 엄청 해져 있고 이 카드도 이제 좀 잘 빠져나와요. 그래서 속상하긴 한데 워낙 비싸다 보니까 이것도 제가 처음 살 때 당근으로 샀거든요. 그래도 아직 쓸만하니까 계속 쓰고 있습니다. 때가 탄 오렌지색. 근데 솔직히 아무도 제 휴대폰에 관심 없어요. 남들이 어떤 핸드폰 쓰는지 뭐 제가 보라색이랑 주황색 이상한 색 조합 핸드폰을 쓰던지 이 다 해진 카드 지갑 쓰던지 아무도 관심 없어서 이대로 잘 들고 다니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10에서 11, 11에서 12, 12에서 13 시리즈로 넘어갈 때는 정말 진짜 큰 차이를 못 느꼈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나마 13에서 14 시리즈로 넘어오니까 다이나믹 아일랜드랑 AOD 때문에 아 이게 새 핸드폰이구나 조금 체감이 되긴 합니다. 아이폰 14 샀으면 인스타에도 올려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근데 요즘 스토리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아이폰 14 구매하셨더라고요. 다들 안 산다 하더니 없어서 못 사요. 그리고 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번 다이나믹 아일랜드. 이렇게 잠금 해제를 하거나 무언가를 결제하거나 앱을 다운받을 때 아니면 전화 올 때 이런 식으로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보여지는데요. 저는 잠깐 써봤을 때도 이거 호환되는 앱이 많이 없어서 생각보다 존재감이 그렇게 크지 않구나 이걸 많이 느꼈어요. 물론 통화할 때 기존과는 다르게 이렇게 다이나믹 아일랜드에 작게 통화창이 떠가지고 편하긴 한데 생각보다 뭐 그렇게까지 편하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아이폰 14 프로는 야외 밝기가 최대 2000니트로 엄청 밝아졌어요. 그 전에는 햇볕 아래에서 휴대폰이 안 보여서 이렇게 막 그림자로 가리고 손으로 가리고 화면을 봤어야 됐잖아요. 이제는 디스플레이가 2000니트까지 밝아졌기 때문에 햇볕 아래 밝은 곳에서도 더 선명한 화면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화면 밝기를 이렇게 조절해봐도 뭐가 달라진 거지? 이거 진짜 밝아진 거 맞아? 싶은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설정을 바꿔줘야 되더라고요. 설정에서 손쉬운 사용, 디스플레이 및 텍스트 크기에서 맨 하단에 이 자동 밝기를 켜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햇볕이 쨍쨍한 야외에서도 더 선명한 디스플레이를 즐길 수 있어요. 아니 이런 거를 말을 해줘야지. 말 안 하면 어떻게 알아? 난 당연히 자동으로 되는 줄 알았지. 여기서 잠깐! 아이폰 14 프로랑 프로 맥스가 최대 밝기 2000니트를 지원하긴 하지만 이건 정말 실제로 쓸 수 있는 환경은 제한적이에요. 우선 모든 픽셀을 다 사용하지 않는 디스플레이 상황, 그러니까 다크 모드에서 지원이 됩니다. 왜냐하면 OLED 특성상 화면에서 검정색 부분은 발광하지 않아도 되니까 픽셀이 꺼져요. 그래서 라이트 모드 때만큼 픽셀을 다 킬 필요가 없어서 거기에서 세이브되는 전력으로 부분적으로만 2000니트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화면에 표시되는 컨텐츠가 HDR 컨텐츠여야 하고 조도 센서의 쨍쨍한 태양빛과 비슷한 밝기가 감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갖춰져서 2000니트 화면을 볼 일은 조금 제한적이겠죠. 그리고 이 2000니트라는 수치는 화면 전체가 다 2000니트로 빛난다는 게 아니라 빛나고 있는 일부 픽셀들만 부분적으로 최대 2000니트까지 빛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뭐가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최대 밝기 2000니트를 지원하지만 그걸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은 극히 제한적이다라는 말입니다. 에이 좋다 말았네. 그리고 주사율도 이번 아이폰 14 프로랑 프로 맥스는 120Hz예요. 다들 아이폰 14 프로만 좋아하길래 아이폰 14 플러스도 한번 써보자 싶어서 아이폰 14 플러스를 테스트해보는데 이게 60Hz거든요. 근데 확실히
약간 약간 버벅인다 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당연히 못 쓸 정도는 정말 아니지만 120Hz를 쓰다가 60Hz 쓰니까 진짜 그 역체감이 확실히 좀 크게 느껴서 이젠 나도 60Hz를 못 쓰겠다 다시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이나믹 아일랜드를 쓰긴 썼어요. 그래도 호환 안 되는 앱이 많아서 아쉽긴 하지만 이렇게 노래를 재생한다거나 다음 곡으로 바꿀 때 아니면 이렇게 타이머를 한다든지 이렇게 멀티태스킹을 할 때마다 화면 상단부를 터치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전면 카메라 부분이 조금 지저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셀카를 찍을 때 괜히 카메라가 좀 더러워 보이고 뿌옇게 보이는 것 같아서 괜히 옷으로 이렇게 쓱싹쓱싹 한 번씩 닦아줬는데요. 카메라가 절대 뿌옇게 된다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뭐 맞는 말이겠지만 저는 그냥 혹시 몰라서 늘 지문을 닦고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던 거는 AOD인데요. AOD도 다이나믹 아일랜드만큼 호불호가 많이 갈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극호입니다. 시계, 날짜, 알람 같은 기본 정보가 늘 떠 있어요. 제가 이게 구체적으로 배터리를 얼마나 갉아먹는지 테스트해본 건 아니지만 전 배터리가 좀 닳더라도 이 기능을 꼭 쓸 의향이 있기 때문에 항상 켜두고 사용을 하고요. 이걸 제가 왜 좋아하냐면 기존에는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핸드폰 화면을 보고 싶거나 시계를 보고 싶으면 핸드폰을 직접 들거나 터치를 해서 화면을 직접 깨워서 시계를 확인했어야 됐는데요. 이제는 그냥 눈동자를 쓱 굴리는 것만으로도 휴대폰에 있는 기본 정보들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게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시계랑 일정만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알람, 문자, 카톡 그리고 기본적인 위젯들 이런 걸 다 확인할 수 있어서 밤에 자다 깼을 때도 시간 확인하려고 굳이 핸드폰을 터치하지 않아도 돼서 좋아요. 자, 지금은 아이폰 14 프로 맥스 전면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를 쓸 일이 정말 많이 없어서 저한테 아이폰 14 프로의 장점은 카메라가 딱히 아니었어요. 왜냐면 전 유튜브 촬영도 캐논 카메라로 하고 요즘 그냥 하루 종일 집에만 있고 누구 사람도 안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셀카도 안 찍고 뭐 음식 사진도 안 찍고 게다가 액션 모드? 절대 찍을 일이 없어. 내가 이렇게 막 흔들리는 영상을 찍을 일이 없어서 어떡하지? 난 그래도 나름 IT 유튜버로서 사람들한테 아이폰 14 프로의 카메라도 달라진 점을 얘기해주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억지로 사진을 좀 찍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제가 급하게 아이폰 14 프로 기본 카메라로 찍은 사진들인데요. 사실 요즘 카메라가 워낙 다들 잘 나와 있어가지고 보시면 그래도 확실히 디테일한 부분까지 엄청 잘 잡아줘요. 이 이파리 미세한 이런 부분들까지 명암을 좀 확실하게 정말 사진 곳곳에 디테일한 부분을 잘 잡아주는 것 같아서 제가 특히 직전에 아이폰 13 시리즈를 써서 더 체감 못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요즘 카메라 웬만해서는 이렇게 물방울도 잘 잡아주고요. 막 이 사진에서 막 엄청나게 이번엔 디테일이 더 강해졌어. 이번엔 뭐 화소가 더 좋아졌어. 이런 건 솔직히 못 느꼈고요. 그래도 차이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이폰 14 프로랑 프로 맥스는 48메가픽셀 카메라가 탑재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기본 카메라를 확대했을 때는 48메가픽셀이 작동을 안 하고요. 딱 1배 줌, 그러니까 기본 광각 카메라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건데요. 내가 이 48메가픽셀 카메라를 써보고 싶으면 여기 오른쪽 상단에 RAW 있죠, RAW. 이거 발음하기가 너무 힘들어. 이 RAW 파일을 켜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촬영을 해주시면 되는 건데요. 방금 제가 RAW 파일로 찍었으니까 이렇게 상단에 RAW 파일로 찍었다고 뜨고 사진을 이렇게 위로 스와이프 해보면 이 카메라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뜨는데요. 여기 보시면 로우 파일로 찍었고 48메가픽셀이다 라고 뜨죠. 제가 로우 파일을 쓰고 싶어서 막 테스트 해보다가 어떨 때는 48메가픽셀이고 어떨 때는 막 36, 지 맘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48메가픽셀을 언제 쓸 수 있냐 알아봤는데 제가 테스트해본 결과 이 48메가픽셀은 기본적으로 4:3 비율에서만 가장 잘 작동을 하더라고요. 같은 상황에서 정방향 1:1 비율로 사진을 찍었는데 이거는 36메가픽셀이죠. 그래서 로우 파일은 4:3에서만 가장 잘 작동을 하나 보다 라고 제가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고 여기서 또 잠깐! 4:3 비율 촬영했을 때 48메가픽셀이 최적화되어 있으며 가로, 세로 모드에서는 동일하게 48메가픽셀 화소로 촬영이 돼요. 다만 정방형 또는 16:9 비율 사진의 경우 이 프로 로우의 48메가픽셀 화소를 화면 비율에 맞게 크롭해서 촬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36메가픽셀을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48메가픽셀 카메라를 쓰고 싶다면 확대하지 않은 기본 1배 줌 광각 카메라에서 로우 모드를 켜고 4:3 비율로 찍는 게 좋겠죠. 이 로우라는 게 영어로 날것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카메라를 원상태 그대로 저장한단 말이에요. JPEG 파일은 사진을 압축하는 과정에서 여러 데이터가 날아가기 마련인데 이 로우 파일로 촬영을 하게 되면 이미지 센서에 추가된 빛을 디지털로
변환하는 과정만 거치고 기타 다른 처리는 처리가 안 돼서 이걸 후보정할 때 더 디테일하게 색 보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로우 파일 촬영은 전문 사진가분들, 사진 좋아하시는 분들, 후보정할 일이 많으신 분들이 촬영을 하시는데요. 저는 이게 용량이 크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내 눈으로 봤을 때는 난 어차피 인스타에 올리는 게 다인데, 개인 소장하는 게 다인데 전문 사진가가 아니니까 눈으로 봤을 때는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이 로우를 끄고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로우 파일의 결정적인 단점이 용량이 너무 커요. 지금 보시면 이건 그냥 로우 파일 안 쓴 기본 카메라로 썼을 때 0kb라고 뜨죠. 근데 이 로우 파일로 찍게 되면 59.6MB, 그러니까 거의 60MB라서 용량이, 같은 사진을 찍더라도 용량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늘 끄고 사용한다는 말씀. 그러니까 더욱더 아이폰 14 프로의 48메가픽셀 카메라를 체감할 일이 거의 없었다. 둘 다 4K 60프레임으로 전면 카메라 촬영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색감이 조금 다른 거 보이시나요? 아이폰 13 프로 맥스는 전체적으로 좀 어둡고 좀 노랗고, 이건 내 얼굴이 노래서 그런가? 아무튼 조금 대비가 선명하게 나오는 편인 것 같은데, 아이폰 14 프로 맥스는 조금 더 밝고 노랗다기보단 살짝 붉은 계열 느낌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좀 더 사실적으로 나와서 좀 더 현실성 있게, 그리고 좀 더 인서타 감성스러운 거는 아이폰 13 프로 맥스인 것 같은데, 아이폰 14 프로 맥스가 피부 표현을 좀 더 매끄럽게 잘 표현해주고 그래도 좀 더 보정이 돼서 좀 더 잘 나오는 그런 것 같습니다. 금요일 오후입니다. 저는 요즘 금요일만 기다리는데요. 바로 환승연애가 하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또 요즘 환승연애에 아주 과몰입 중인데, 화면 크기를 최대로 해서 풀로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 사실 노치보다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조금 더 거슬리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약간 어쩔 수 없는 느낌? 아무튼 전작보다 더 거슬리는 건 사실입니다. 그만큼 화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더 많아졌기 때문이겠죠. 네, 오늘은 이렇게 아이폰 14 프로랑 프로 맥스 사용자의 하루를 허접한 브이로그에 담아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쓰고 계신지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